자, 좀 전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술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말씀을 일단 먼저 제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어떤 지금 문제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23장 3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두 말씀이 있죠.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술을 먹지 말라는 쪽으로 분명히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를 하고, 그러니까 영위, 그러니까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면 술이 끊어진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누구든 술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냉철하게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말씀을 나누면 되고요. 그리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을 그 행위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육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 취해서 살고 술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정상적으로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인 분들에게조차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전할 기회로 삼고, 실제로 이 은혜의 삶이 되면 술을 끊어라 끊지 말라 할 것 없이 술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경험들도 흔히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과감하게 나눌 수 있고요. 자, 술이 얼만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는 이 어떤 통로가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그래도 좋은 고발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처하지 못한 상황, 그 음지에 어떤 펼쳐지는 사회적인 문제 이슈도 우리가 쉽게 사실 접할 수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사회적인 이슈,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제가 거론해 볼게요. 첫 번째, 코피노 문제. 자, 코피노가 뭔지 아시죠? 필리핀에 유학을 가거나 사업차 가거나 관광을 가거나 해서 거기 현지인 여자분들과 한국인 남성들 사이에,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자,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서 필리핀 땅에 버려진 아이들, 코피노. 자, 코피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진 물뽕, GHB라고 하는 물뽕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각종 SNS나 막 동성애 막 이런 문제, 자,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이 술 문화, 자, 술 문화와 예를 들어서 뭐 주점, 뭐 성인 나이트클럽, 일반 또 그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 자,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면 사실은 대체로 뭐 거의 아니겠습니까? 음료수 마시고 주스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트클럽 가고 성인 나이트클럽 찾아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일단 보통 보면 뭐 모임을 가지면 만나서 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2차를 뭐 노래방을 가고, 보통 뭐 3차를 막 이렇게 새벽에 밤늦은 시간에 뭐 성인 나이트클럽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너무 흔하고 많답니다. 근데 자, 예전에는 정말 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그리고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도를 넘어가지고 정말 일탈해버리고 그런 중독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극소수였겠죠. 하지만 이 나라가 잘 살고 또 어떤 뭐 가정의 문제나 어떤 일탈을 원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고 하면서
점점 그 시장에서 이제 마약이라는 것이 계속 한국을 이렇게 넘보게 됐죠. 자, 이런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확산이 되고 퍼지는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것이 사실 버닝썬 사건 아닙니까? 그 버닝썬 사건 때 알려진 그 물뽕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 PD수첩이나 이런데 버닝썬 사건 인터넷에 지금 검색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지만, 저도 다음 세대를 이제 염려하고 또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 외국의 문화를 보고 하면서 와, 이게 생각보다 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현실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가정들에게 같이 알리고 나누지 않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오겠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기 때문에 또 이런 영상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닝썬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에 버닝썬 사건을 고발해서 이게 확산이 됐다기보다는 버닝썬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어두움에 있던 그런 것들이 세상에 계속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심각성이 알려지고 쉬쉬하고 덮어놓던 문제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드러나버리는 지금 상황이 된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정말 그들만의 문제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물뽕이라는 거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얘기고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익명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전하지만, 물뽕이라는 것 한 가지 놓고 보면 분명히 이것이 굉장히 구입하기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이 온 땅에 퍼져 있고, 그 대상이 무작위로 범죄 대상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뽕이라는 것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나 어떤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 이것도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하고요. 범죄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뽕이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뽕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물뽕 플러스 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 그러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예를 들면 뭐 부부가 앉아가지고 술을 먹는 자리라든가, 정말 가정이 모여 앉아가지고 반주를 마신다든가, 뭐 아주 요런 회식 자리에서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술 문화를 우리가 접하는 분들은 제2, 제3의 술 문화에 쉽게 노출이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겠지만, 자, 이것도 일단 배제하고, 자, 그러면 이 물뽕이 가장 쉽게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로 이제 성인 나이트 클럽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유의 장소들이 있겠죠. 근데 보통 요즘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분들이, 여자분들이 술 문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인 나이트 클럽, 뭐 성인 나이트 클럽이라 그러죠. 그런 데가 전국적으로 도시, 뭐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어디 가나 다 있는 성인 나이트 클럽, 이 문화에 여자분들이, 특히 가정주부들이 너무 많이 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그냥 가서 뭐 춤만 추고 내가 땀 좀 빼고 스트레스 풀고 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일단은 거기 뭐 일하는 애들, 뭐죠? 서빙하고 막 하는 애들, 걔들이
부킹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팁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성인 나이트클럽에 그 안에 또 룸도 있고, 뭐 버니슨 사태 때도 그런 것을 정보가 이제 다 알려졌지만, 그런 좀 특별한 장소, 분리된 장소, 이런 곳에 남자들이 원하고 지명하는 여자분들을 무작위로 이 웨이터들이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일어나는 일,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물뽕을 탄 술을 먹이고 필름이 끊겨버리고 정신 잃어버린 여자분들을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참 이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집단적인 그런 일이 너무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 문화에 그런 사태를 다 알고 진짜 그것만큼은 피해가는 여자분들이 또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던 분이 술은 한 잔씩 할 줄 알고 모임은 있고, 만약 이런 분이 못 모르고 친구들 손에 끌려가지고 나이트클럽에 따라갔다가 웨이터가 붙잡고 가는 그 손도 못 부리치는 순한 양처럼, 자, 그렇게 해서 룸에 들어갔는데 술은 마실 줄 알고 남자들이 권하는 그 술을 또 거부하지 못해가지고 순진하다라는 빌미로 술을 한 잔 받아 먹었어. 자,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지만 불법 촬영, 스마트폰만 켜버리면 누구나 촬영하고 SNS로 공유해버리고 사이트, 불법 사이트에 이런 영상을 팔아버릴 수 있답니다. 아시죠? 이런 불법 영상을 팔아서 유통시켜버리는데 전 세계에서 누구나 그걸 또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문제고, 근데 불법 촬영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나쁜 놈들이 이 여자분을 그 후에도 계속 이 여자분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답니다. 연락을 하고 어떤 사는 곳을 알아내고 그 집의 어떤 배경을 알아서 돈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불러내서 음란 행위를 계속 강요하고, 거기에 못 견뎌서 자살을 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데, 정작 교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자꾸 희망적인 얘기만 하죠. 믿음으로 살면 되고, 교회는 안전하고, 자꾸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강요를 하죠. 성령의 충만도 사실 제대로 몰라, 안 가르쳐줘.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무슨 소설에나 나올 법한, 삼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문제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땅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오랜 세월 전에 유럽 열강들이 침략해서 점령한 나라고요. 여기에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유럽의 문화가 들어와서 깔렸고, 마약 문제나 술 문제나 어떤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정착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적인 땅,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같은 세계적인 휴양도시, 관광도시에 가면요, 동성연애, 약물, 이런 거, 심지어 이렇게 참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못하지만, 그 수많은 한인들, 유학생들이 이런 일탈에 정말 노출이 많이 돼 있고요. 이거는 남아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리핀 코피노 문제, 이건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지. 필리핀 그 어떤 활락가나 코피노 어떤 이런 문화 쪽에서 가장 경계하는 대상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을 가장 피해야 될 상대들, 대상, 가장 나쁜 민족으로 찍혀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저희도 나와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화에 잘못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이 유학 문화, 섣불리 무조건 유학 보내면 애들 성공하겠지, 유학 보내면 영어 배우겠지, 유학 보내면 그래도 얘네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겠지, 맹목적인 그런 문화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많은 유학생들을 통해서 그 선진국에서 나쁜 문화를 도입하는 통로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자녀들이 사건이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걔들이 행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 수 있냐 하면 선진국에 가보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별 문제도 아니거든. 심각하게 얘기는 하지만 너무나 사회적으로 뭐 확산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선진국에 나가 있는 우리 뭐 유학생들, 또 뭐 한인교에 속해 있는 청년들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많은 뭐 한인교회나 진짜 선교사님들조차도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낱낱이 뭐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인 문화를 그냥 통틀어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우리 교회는 괜찮고 세상은 어떻고 자꾸 이렇게 나뉘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교회 안에 안 좋은 문화가 다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다 행해지고 있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이거 굉장히 진짜 우리 돌아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뭐 교단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교단은 정통이고 그 일부 누구누구는 이단이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죠. 굉장히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저도 죄 가운데 있어 봤고 저도 죄 지어 봤고 죄된 생각을 해봤고 누구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죄라는 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인간의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자체가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용기고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술 드시고 막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더 귀한 이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되면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살아 주신다라는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방탕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제 보수교단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지적하고 이것을 막 정말 벌레 보듯 하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 그러면 동성애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아주 이 작은 부분이죠. 일부인 부분인데,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라는 자체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질서 차원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왜 동성애라는 부분을 구약 때부터도 계속 이 부분을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왜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지라는 그 근본 이유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몇 가지 그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부터 이미 이 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저희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남성 여성 이 성기 자체가 이미 애매모호하게 태어난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행동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호적 등록은 남자로 했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도 남자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애매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동성애에 빠진 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3시간 정도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군대에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렸다가 그 동성애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 무리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후천적인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라는 가정 환경에서 딸처럼, 남자애가 딸처럼 커버린 애들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만 봐도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예 그렇게 태어난 사람, 동성애자들에게 당해버린 케이스, 환경적으로, 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이들을 무작정 정죄만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환경을 배경을 알아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타고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줄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이루어질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아주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계세요. 자, 이거 흔히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인 이 아버지 아래에 형제들이 이제 있죠. 극단적으로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처럼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기도 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아예 술은 입에도 안 되는 또 자식이 나옵니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술을 교회 안에서 막 이제 어떤 우리가 윤례적으로 술 먹으면 죄입니다,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은 어떠하며,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 간에 진짜 복음을 듣게 되고, 행여 살다가 죄 중에 빠지고 이런저런 경험 가운데 있더라도 이분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지켜봐주고 말씀으로 같이 도와주고 환경을 같이 연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제가 실제로 그 모임에 제가 참석했을 때 만난 20대 여자 청년회입니다. 이 여자 청년회가 굉장히 성적 중독에 빠져가지고 여러 남자애들과 그렇게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이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대로 회개하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교회는 교회 사이즈에 또 맞게 이제 교회 방송이 운영되고 전국으로, 또 이 목사님이 유명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방송이 나가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아가씨가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으니까. 근데 저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저 아가씨 하나 또 죽이는구나, 정말 저 아가씨의 인생을 저렇게 밟아버리는구나 라는 마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그 간증을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들었고, 그 주일날 큰 사거리에 엄청 번화가인데 맞은편에서 걸어온 아가씨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앞에서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서 듣는 소리는, 아유, 전 누이 집 며느리가 될란지 모르겠지만 저 누가 데려가겠냐. 교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한 영혼의 간증을 시켜요. 그러니까 너 이제 이만하면 간증해 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은혜롭다라는 걸 간증해. 목사님 권면을 통해서 간증하거든요. 앞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막 같이 또 기도를 또 해줘요. 또 간증 마치고 나면 막 손을 뻗어가지고 막 방언 기도, 막 축복 기도, 통성 기도, 막 축복 막 해서 해요. 밖에 나와서는 저거 뉘진 며느리 될란지,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고, 저거 이제 누가 데려가겠냐고. 저는 뭐 그 아가씨 뿐이겠습니까? 공공연하게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 인생이 망쳐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자, 종합적으로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죄 중에 빠졌던 분들, 그런 환경에 지금 속해 있는 분들,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누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판단 저런 판단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은 참 아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부터 내 가정에, 내 친척 중에 누구든지 죄 중에 빠질 수 있고 죄 가운데 지금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정말 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그냥 이 무리 지어가지고 우리는 맞고 뭐 잘못된 거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부각시켜가지고 자꾸 특정 사람들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죽이고, 우리는 자꾸 맞는 것처럼 하는 이런 우리 잘못된 기독교 문화가 너무나 팽배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좀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조금만 바른 소리하고 조금만 각성의 목소리를 내면 또 그를 죽여버리고, 왜 그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라는 것은 생각 안 해보고,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고, 기분 나쁘면 이단 정죄해버리고, 정작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어떤 단체는 이 이슈를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데, 큰 교회에 속해 있는 똑같은 성향의 단체가 있으면 이것은 그냥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단성이 좀 있다 정도로만 얘기해버리고, 이 단체를 만든 큰 교회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똑같은 것을 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참 속성입니다. 오늘도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눔을 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나부터,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아버지 앞에서 나부터 보고 나를 중심으로 내 가족, 내 주위 사람들 진실하게 좀 대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정죄하고 누구 험담하고 막 하는데, 정작 보면 자기들은 더해. 자기들은 더 하면서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술과 아까 이 물뽕이라는 거, 그리고 유학 문제, 이런 거 한번 연관성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제가 나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저도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고, 어떤 자격이 돼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를 접해본 사람으로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당대에 가장 위험한 나라로 와 있고, 표면적으로 보면 새벽까지 돌아다녀도 안전할 만큼 정말 외적인 세큐리티는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인터넷 세계 최강국인 거 아시죠? 하지만 그 이면에 그것이 가장 큰 함정일 수 있다는 거. 밤에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가서 놀 수 있는 클럽과 성인 나이트 클럽,
화려한 그 숙박업소들 통해서 엄청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당한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어서 쉬쉬하는데 그 숫자가 날로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그런 씻을 수 없는 결과로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서 술과 마약에 취해서 살아버리게 되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좀비 마약 아시죠? 좀비 마약 쳐보십시오. 필라델피아의 한쪽 지역은 아예 온 동네 전체가 좀비 마약에 취한 살아있는 좀비들이 버젓이 대낮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가 몇 년 전에 남아공에도 들어왔고요. 그 마약이, 좀비 마약이. 한국 이미 안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가격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술 문화에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사회에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술 한잔 먹어야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 술 가르치죠. 가르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술 먹고 있는 자녀들을 정죄도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잘 살고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들도 거울처럼 보고 따라올 테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